공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공간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 조금 확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공간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평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가정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평행한 두 직선이다. 그럼 이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끝까지 아무리 늘려봐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왜 안 만나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평행한 직선 왜 안 만나죠? 라고 물어보면, 왜 자꾸 너한테 물어보냐고 할 것 같아서, 평행한 직선은 왜 안 만나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평행한 직선은 원래 안 만나기 때문에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공간을 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공간도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 입체도형 배울 때 삼연체 뭐 등등등등을 배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도형 중에 하나가 정삼연체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삼연체 하나 그려보세요. 정삼연체. 지금 그려보세요. 네. 재밌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에요. 자, 정육면체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팔면체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정팔면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정팔면체예요. 정삼각형을 8면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떻게 돌려도 항상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주 나오게 되는 그림이니까 요거 3개 정도는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쁘게. 그리고 정팔면체를 그리는 방법은 한번 그려보시고, 정팔면체가 잘 아마 안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팔면체를 그리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호호. 잘 그렸어요. 야, 뭘 포기야, 포기는. 예쁘죠? 예? 뭘 보고?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정팔면체 그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좀 잡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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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위쪽에서 좀 내려다본 모양이죠. 위쪽에서 좀 내려다본 모양. 위쪽에서 좀 내려다본 모양을 그리려면 살짝 이 부분이 좀 깊은, 좀 각이 좀 작아지게 이렇게 그려지면 좀 위에서 쳐다본 모양처럼 그릴 수가 있고요. 각을 거의 약간 이렇게 각을 더 크게 만들면 약간 이렇게 수평으로 쳐다본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약간 이쪽에서 쳐다본 듯한 느낌이 더 들잖아요. 이쪽에서 쳐다본 느낌이 들게 하려면 여기는 짧게, 여기는 길게, 여기는 짧게, 여기는 길게 이렇게 그려주면 다시 이쪽에서 좀 쳐다본 모양처럼 그릴 수 있어요. 아래쪽에서 좀 쳐다본 모양처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약간 쳐다본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게 공간도형,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이 입체도형을 기본적으로 좀 그릴 수 있어야지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더 그려보시고 딱 그림이 완성이 되면 확인하고 박수 쳐주고 시작할게요. 다 그린 거예요? 네. 박수에 막 성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쳐다보는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쳐다보는 방향이 약간 위에서, 약간 이 정팔면체가 있으면 약간 위에서 쳐다본 듯한 느낌이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본 듯한 느낌이 있고.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절대값 아니 이거 먼저 풀고 일단 풀어보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자, 뭔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직접 정팔면체를 입체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도형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입체도형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순서대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려놓은 순서대로 정사면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정육면체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평면도형에서는 당연히 평면 하나가 주어지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는 직선과 점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공간에서는 점도 있고 직선도 있고 그 다음에 평면도 있어요. 그래서 점과 직선 그 다음에 평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뭐 점이야 그리는 방법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직선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평면의 기본적인 생각은 직선은 이렇게 그렸지만 계속해서 무한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직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끊어 놓으면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 끊어 놓으면 얘를 선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평면이라고 하면 얘는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를 뭐라고 한다? 평면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평행사변형으로 그렸을 뿐이지 얘는 무한 확장이 가능한 평면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제 평면이라고 하고 얘를 잘라 놓은 거를 이제 평면도형이라고 하는 거죠. 사각형, 뭐 삼각형, 원, 뭐 등등등이 평면도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자, 이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그러면 이 평면이 어떻게 하면 이 평면이 만들어지는가 평면의 결정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직선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직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직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만 있으면 직선이 결정이 되거든요. 유일하게 딱 하나의 직선만 결정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 또는 점 하나와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 기울기만 알아도 직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직선의 결정 조건처럼 평면도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결정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자, 평면에서는 자, 이 평면이 하나가 결정된다라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 점이나 선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세웠을 때 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쓰는 것을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잖아요. 두 발로 서 있을 때는 사실 앞으로 넘어지기도 쉽고 뒤로 넘어지기도 쉽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이루는 서 있는 이 두 발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 되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하나를 이렇게 짚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세 개의 점이 딱 하나의 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으면. 하지만 두 발로 서 있으면 조금 그렇죠. 네. 사실은 발이 점은 아니기 때문에 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려면 세 발이 더 필요해요. 마치 뒤에서 찍고 있는 저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삼각대는 저렇게 하나 세워 놓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정확하게 저 삼각대의 세 발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책상은 어떠냐면 세워 놓으면 흔들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쟤는 바람 불어도 잘 안 흔들리거든요. 얘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이 책상을 이루고 있는 이 네 개의 요 점들이 사실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두 개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얘를 기반으로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요 네 개의 점이 딱 하나의 평면 위에 서 있는다면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개의 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개의 점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이제 왜요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게 만들어져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의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 마치 여러분들이 그 액자를 세울 때처럼 액자 세울 때 뒤에 요거 하나 열어가지고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직선과 점 하나,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도 하나의 평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직선, 요것도 딱 하나의 평면만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가지가 있고, 자, 이런 평면의 결정 조건이 사실은 이 평면이 몇 개 만들어지느냐, 평면의 개수를 세는 기준이 됩니다. 평면의 개수. 자, 평면의 개수를 세는 기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점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오면체죠? 사각뿔. 자, 그럼 사각뿔이 있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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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5개의 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섯 개. 6개? 7개? 몇 개일까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4개의 점이에요. 서로 다른 5개의 점이에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무조건.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아요. 한 직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개의 점을 뽑으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 이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텐데 문제는 조건이 뭐냐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더 연결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평면이거든요. 즉 이렇게 연결해도 이 평면이고 이렇게 연결해도 이 평면이에요. 중복해서 세는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 이 밑면에 있는 것들은 중복해서 세게 돼요. 그래서 세는 방법은 이 기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점만 고를 수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진다. 그런 후에 중복된 걸 빼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C를 사용하게 돼요. C. C 뭔지 압니까? 5C3 뭔지 압니까 이거? 기억나요? 5C3 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5, 4, 3을 3, 2, 1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약분해서 몇 가지?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즉 얘가 만약에 한 평면이 있는 점들이 없다면 최대 10개까지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이 네 개의 점은 한 평면 위에 존재하죠. 자, 한 평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이 원래 몇 개냐면 4C3 네 개예요. 네 개인데 이 네 개의 평면을 다 각각의 평면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딱 하나의 평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중복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3개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4개인데 하나라고 부른다고. 그죠?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되기 때문에 1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 10개에서 몇 개가 빠져야 돼요? 3개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몇 개? 7개다.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밑면하고 옆면 4개 있으니까 원래 이 사각뿔에 있는 면이 5면이에요. 5개의 평면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면하고 그 다음에 이면 2개를 추가하면 7개의 면을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세면 이렇게 세야 돼요. 그림을 다 그려서.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8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단 점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 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뭘 뺀다? 중복된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8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만약에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C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뭐를 뺀다? 중복된 것을 뺀다. 평면을 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개수를 세 나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험에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일단 하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이야기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육면체에 서로 다른 8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의 점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니다. 너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스 듀라셀. 잘 세봐 빨리. 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모든 평면을 다 그리셔도 돼요. 네, 그리셔도 돼요. 여기는 그릴 수 있잖아요. 5개니까 뭐 그릴 수 있지만 여기도 그릴 수 있어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꼭 해야겠다.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세볼까요? 자, 보세요. 일단 8개의 점, 이제 평면으로 가능한 것을 다 세볼게요. 다 세는 건 어떻게 세는 거다?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다. 이게 전체 개수입니다. 자, 전체 개수를 세요. 그런 다음에 빼주는 거죠. 얼마만큼 중복됐을까를 빼주는 거예요. 자, 중복된 거는 서로 다른 3개의 점이 한 평면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한 평면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골라도 이 평면이고요. 얘랑 얘를 골라도 이 평면이에요. 얘랑 얘를 골라도 이 평면이에요. 똑같은 평면을 여러 번 센 거죠. 이미 이 8C3이라고 하는 것을 셀 때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고 이것도 셌기 때문에 여기서 센 것에 중복된 거를 빼셔야 되는데 몇 개씩이 중복이 됐어요? 3개씩이 중복이 됐어요. 이 서로 다른 한 평면이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점은 4C3, 여기서 3개를 고르는 것은 4C3인데 이 4C3을 하게 되면 총 4개가 나와요. 근데 평면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건 3을 빼줘야 실제 평면의 개수가 되는 거죠. 실제 평면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점이 한 평면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를 보세요. 요것도 4점이 한 평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4C3을 고르는 경우 여기 1번 평면에서 4C3 한 거를 빼주는 거예요. 즉 몇 개를 빼줘야 돼요? 3개를 빼줘야 돼요. 그죠? 3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3개를 빼줘야 하니까 3을 빼주세요. 이 위에 있는 면에서 중복된 거 3개. 오른쪽 면에서도 중복된 게 3개 발생하겠죠? 그래서 또 3을 빼주는 거예요. 3을 빼주는 거니까 또 3을 더해서 빼주면 되겠죠? 앞면에서도 3개가 중복돼서 세워졌을 거예요. 3개를 빼주는 거예요. 뒷면에서도 3개. 밑면에서도 3개. 왼쪽 면에서도 3개. 자, 그러면 한 평면 위에 4점 있는 거 여기서 끝났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디가 또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그죠? 예.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여기서도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게 되면 또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센 건 몇 개? 4개예요. 근데 실제로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3개를 빼주셔야 되고요. 어디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래서 또 3개를 빼주셔야 된다. 자, 여기서 끝났나요? 끝났나요, 여기서? 한숨 쉬지 말고. 끝났나요? 이것도 있지 않나요, 이것도? 그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하나, 2개가 있었다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하나, 2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2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총 6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6개가 있고 여기도 6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 12개의 3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얼마? 12 곱하기 3을 빼주셔야 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은 8C3이 얼마고? 8, 7, 6이고, 3, 2, 1이고,
약분해 주시고 36을 빼줘야 되니까 8, 7에 56에서 36을 빼니까 얼마? 20개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 경우만 우리가 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8개 점으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준은 얘로 삼는 거죠.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평면의 결정적, 평면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기 117페이지에 대표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이 있어요. 2번, 2-1번. 그 다음에 대표형 3번. 그 다음에 대표형 3-1번. 이렇게 4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 조별과제가 지금 알았어요. 뭐라 안 했어. (2번) 2-1번 3번 3-1번 최근에 내가 되게 온화해지지 않았어요? 온화해진 것 같아요. 네. 조금 거의 짜증 안 내고. 내신이 끝나는 걸로. 내신 때도. 아닌데요? 선생님 내신 때 짜증 냈나요?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네. 포커싱 떨어뜨려서 던지고. 그게 짜증 낸 건가요? 네, 복수할 때. 그게 짜증 낸 거다. 왜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님이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와서 맨날 차고. 장난이죠. 장난! 그렇지 않나, 지경은? 이윤서가 아닌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닌데요? 넌 얘기하지 마. 왜요? 빨리 얘기해보고. 이윤서. 대표 2번은 했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2-1번. 네? 예? 제가 어제 물어보기만 했어요. 재밌네. 이윤서. 쌤, 제가 언제 안 온다고 했어요? 이윤서. 야, 진짜, 아치, 양 아치, 진짜, 선생님. 선생님, 영빈이 내일도 안 온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영빈이 내일도 안 와요? 이랬잖아요. 왜 저희 안 와요? 아니, 안 와요? 이렇게 했다. 안 왔는데요? 이렇게. 안 와요? 네, 나 말을 듣지. 그치, 내가 문자를 그렇게 보니까 참 안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겠다? 자, 2-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몇 개의 점이니까? 5개의 점이니까 전체 개수를 세는 거예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서로 다른 3개를 뽑는다. 자, 거기서 중복된 걸 빼주시는데, 중복된 거는 한 평면 안에 3개가 넘어가는 점이 있는 평면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긴 개뿔이 없어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한 평면에 4개의 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한 평면에 4개의 점이 들어갔다면 저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만든 평면은 사실 다 같은 평면인 거예요. 한 평면당 몇 개가 중복돼서 세워졌다? 3개가 중복돼서 세워졌다. 그래서 3개 중복된 개수 중복하여 센 개수를 빼주시면 자 5C3이 얼마기 때문에 10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는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어렵나요? 진짜 어려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각뿔이 있습니다. 오각뿔 6개의 점이죠. 오각뿔이니까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세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 왜? 흰자위 보소. 아 진짜로 처음부터 계속 봐봐. 쳐다볼 때 기본적으로 저 그렇게 안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렇게 안 봐. 아니 기대하시라고요. 네, 기대할게요. 네. 자, 일단 전체 개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 몇 개 있어? 점 몇 개 있어? 아무리 그래도 집중은 하셔야죠. 네.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3개를 뽑는 것이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개수를 세세요. 6C3 얼마죠? 6C3 얼마예요? 6, 5, 4를 얼마로 나눈다? 3이 1로 나눈다. 자, 그러면 20이 되는 거. 20개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겹쳐서 샜겠어요? 이 밑면은 하나의 평면이잖아요. 이 하나의 평면에서 얘를 고르거나 얘를 고르거나 다 똑같은 평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뺀다? 5C3으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근데 5C3으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전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5C3이 몇 개인데? 10개인데 하나는 있는 거니까 중복해서 9개를 센 거라고요. 그래서 9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몇 개? 11개. 이렇게 세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형 3번하고 4번은 쉬운 문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떤 점도 어떤 4점도 한 평면이 있지 않대. 그럼 그냥 5C3 하면 되는 거지. 3개의 점만 선택하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3개 이상의 점은 하나의 평면에 있지 않대. 그러니까 뭐 5개의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3개만 고르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죠. 대표형 3번하고 3-1번도 한 거예요? 예. 자, 대표 3번은 평면 위에 4개 이상의 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간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5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면 되고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4개 이상의 점이 하나의 평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된 거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10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을 보시면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4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대요. 한 평면 위에 A, B, C, D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 밖에 한 점이 있다, P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요 5개 점으로 평면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평면은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 A, B, C가 한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4점 이거죠. 요거 한 평면 위에 있고 평면 밖에 하나의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면의 개수를 생각해 주시면 자, 일단 5개의 점이니까 옷이 3이 되겠고요. 옷이 3이 되겠고 거기서 빼주는 거예요. 자,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가 중복으로 셌어요? 3개를 중복으로 셌으니까 이렇게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몇 개다? 7개다인데 여기에 왜 최대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왜 최대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왜 최대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2분 동안 생각해 봅니다. 왜 최대라는 말을 썼을까? 이 평면 밖에 한 점 P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최대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몇 개의 평면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으면 될 문제인데 왜? 점을 찍으면 예? 예, 뭐 말해보세요. 예. P가 다른 점이면 P가 다른 점이면 적게 나오나요? P가 어떤 점이에요? P가 다른 점을 찍히면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지 적게 나오나요? 평면 밖에 5개의 점으로 평면은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그러면 7개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을 딱 알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왜 최대라는 말을 썼을까? 왜 최대라는 말을 썼을까? 뭐예요?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최대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평면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최대라는 말을 미안하다. 최대라는 말을 왜 썼을까? 평면 밖에 한 점. 네? 어, 3-1번은 3-1번은 왜 최대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몇 개인가라고 물어봤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최대라는 말을 붙였는지 살짝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만들 수 있는 평면을 모두 세어라, 뭐 모두 구하면 몇 개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모두 구하라는 말에서 최대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서 이런 평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평면도 만들 수 있지만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평면이 이런 평면을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셀 수 있으면 첫 번째 미션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끝난 거고. 자, 대표형 1번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점하고 선하고 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점과 그 다음에 선과 그 다음에 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을 거냐면 이런 위치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점과 선은 당연히 선 위에 점이 없는 경우와 선 위에 점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 관계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평면에서 이미 알아봤어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게 여태까지 생각했던 평면에서의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였다면 공간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지도 않은데 만나지도 않는 이런 위치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무슨 위치 관계라고 하죠?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자, 꼬인 위치를 쉽게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정육면체를 하나 그리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 자,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평행하지도 않죠. 평행이란 얘기는 두 점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위치 관계가 하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직선과 그 다음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예요. 자,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평면 위에 직선이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 밖에 직선이 있어서 절대 만나지 않는 평행한 이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을 뚫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자, 평면과 그 다음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뭐 이것도 간단해요. 두 평면이 아예 같은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평면, 평행한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평면이 하나에 좀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평면이 만나는 경우, 그래서 얘를 조금만 기울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위쪽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만난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만나는 선이 생기거든요.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해요. 교선. 그래서 이렇게 교선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대표 유형 1번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꼬인 위치를 대부분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표 유형 1번 풀고 그대들이 원하는 10분 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맨 앞에 있겠죠? 자,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지금은 쉽죠? 꽤. 자, 봅시다. 자, HI는 이거 다 해봤을 건데 5번이 틀렸거든요. 자, 요 AD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찾아볼게요. 자, 얘는 평행한 거예요. 요거는 얘랑 같은 평면에 있고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꼬인 위치에 있는 건 요거 꼬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꼬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꼬인 위치에 있는 거 1번, 꼬인 위치에 있는 거 2번.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요것도 꼬인 위치에 있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자, 꼬인 위치 3번. 그 다음에 요거 꼬인 위치 4번. 그 다음에 요거 꼬인 위치 5번. 그 다음에 요것도 꼬인 위치 6번. 그 다음에 요것도 꼬인 위치 7번. 자, 요것도 꼬인 위치 8번.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꼬인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쭉 연결을 시켜보면 언젠가는 만나기 때문에 만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꼬인 위치가 아니고, 자,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 선이니까 총 8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쉬운데 그림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차피 2학기 중간